자, 이번 시간은 토지 표시 항목 중에서 지목이라는 주제 다시 보겠습니다. 지목이라는 주제, 1년에 많으면 2문제, 적으면 1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29회시 문제에서는 좀 쉽게 구성이 됐던 그런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토지 표시라는 항목 중에서 지번에 이어서 지목이라는 주제, 상당히 외울 양들이 많습니다. 단순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목의 설정 기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것, 지번이라는 것이 각각 부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이 지번이 부여된 하나의 토지를 가리켜서 필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지, 하나의 필지는 지목 하나를 부여한다 해서 주된 용도라는 개념이 되겠고, 경우수가 나중에 28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10개 지목, 임야를 비롯한 10개 지목에 대해서는 임야 대장에 그 토지가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18개 지목에 대해서는 토지 대장에 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의 종류에 따라서 등록된 지적 공부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 배경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주 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하나의 필지가 사실상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그다지 큰 쟁점이 되지 않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이 나중에 심화 강의 정도에서 논의가 될 양입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지목이 다르다. 활용 용도가 다르다. 주된 목적이 2개 이상이다. 그럼 토지 분할해서 각각의 지목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었죠. 자, 지목 주된 용도, 사용하는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자,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가 있을 때 종된 용도의 지목이 대가 아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슈, 자, 면적 330제곱미터, 주된 33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 세 번째가 주된 용도 대비 10% 이하가 됐을 때 이걸 소위 양입지라는 것이 허용된다. 근데 그건 뒤에서 보시겠고, 그 다음에 일시 변경 불변 원칙에서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해서 뒤에서 체육용지할 때 하는 이슈를 삼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토지의 지목이 하천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칸을 띄웁니다. 그랬을 때 그걸 체육용지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 자, 29회 때 나왔던 비교적 간단했던 이슈였었죠. 바로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표시할 때 자, 기본적으로 이음절어 두 문자를 표시함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음절어 차문자를 표시했던 경우가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이라는 지목은 천으로 표시합니다. 사실 지목 중에 하라고 시작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관용적으로 하보다는 천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찌됐든 간에 지적도, 임야도, 자, 도면에 지목을 표시할 때 하천은 지목 천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원이라고 해서 유원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 유지가 있고 유원지, 2개 유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지는요, 유자로 지목을 표시하게 될 테고, 유원지는 원으로 지목을 표시하게 된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자로 시작한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주차장은 차로 지목을 표시하게 될 것이고요. 주유소용지는 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이라고 하는 게 공자 도림이 2개가 있어요.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고 공장용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용지라고 하는 지목은 장으로 표시하고요. 공원이라는 지목은 공으로 표시합니다. 전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목장용지 장해서 또 틀리게 나왔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목장용지는 목으로 지목을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도면에 자, 지목을 표시함에 있어서 차문자 쓰는 거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 이슈 중간에 섞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 알고 들어갈 출제 29회 때 나왔던 출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지목의 분류라고 해서 무려 28개입니다. 그래서 28개 다 보니까 이 지목이 법조문에서는 28개가 무작위로 쫙 깔려버립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조금 분류를 해봤어요. 재배용 토지라고 해서 전답 과수원, 그리고 개념상 목장용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키워드가 재배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밭전자를 쓰게 되는 거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 죽순 등을 재배하는 토지. 키워드는 재배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답
탑이라고 하는 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자 각종 벼, 연, 미나리 등등등을 재배하는 토지라고 해서 뒤에서 유지라는 지목을 공부하다 보면 자 연, 완골 등이 자생한 토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생한 토지는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 지금 이제 재배용 토지라고 해서 바로 자 탑이라는 지목을 확인해 봤고요. 과수원하고 목장용지,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 그의 부속시설물의 부지 등을 묶어서 바로 과수원이라고 부릅니다. 목장용지는 사실 재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초지 등을 조성한 토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의미상 풀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장, 보통 이제 목장하면 요즘 어쩔지 모르겠는데 전에 방송 같은 걸 보게 되면 대관령 목장하면서 뭐 목토지를 쫙 보여줍니다. 예, 그 토지의 지목은 뭐가 된다? 목장용지가 된다 해서 법조문상은 초지를 재배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는데 토지 자체를 목장용지로 해석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슈가 될 게 자 과손용지의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라든가 또는 목장용지의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 토지를 분할을 해서 지목을 따로이 대라고 정의합니다. 대 얘기는 저 묘지 관리동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택지 교통공사가 준공된 토지라는 개념과도 같이 비교해서 그때그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용 토지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이나 답이 보통 답을 뽑을 때는 좀 쉽게 문제를 구성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도가 좀 낮은 토지. 자, 임야라는 지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라고 하는 거,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등등등 너무 많아요. 황무지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 원야라고 하는 거에서 산림의 임자와 원야의 야자를 붙여서 임야라는 지목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잡종지라고 하는 거, 원래 이 잡종지라고 한 지목은 지목 순서 중에서 28번째 지목이 되게 되는데 지금 27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잡종지, 그리고 우리 시험 지문에 떴던 것은 비행장하고요, 운전학원 부지 이런 것들이 잡종지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슈될 게 염전이라고 하는 거. 자, 염전에 포함되는 건 당연히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 이건 뭐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자, 소금 공장 제외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천일염이 아니라 공장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경우다. 이런 토지를 가리켜서 분명히 해석상 이제 공장용지가 될 것인데, 공장용지를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금 공장은 소위 염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묘지 하나 이슈가 되죠. 묘지 공원이라고 하는 거, 봉안시설이 있는 토지를 가리켜서 지목 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등록면허세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묘지 등기 등록에 있어서는 등록면허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주제가 세법 영역에서 가끔 이제 던져주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비교하셨듯이 그냥 공원은요, 뒤에서 지목 공원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묘지 공원은 묘지라고 지목을 표시를 하게 될 것이고, 출제 포인트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라는 것은 지목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과수원, 자, 그 다음에 목장용지, 여기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지목대로 봤었고, 뒤에서 공부하게 될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지목대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묘지관리동 주요 이슈죠. 묘지관리동은 당연히 지목대로 따로이 분류한다. 묘지가 아니라 해서 용밀히 뭐 공동묘지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수도권에 각종 공동묘지 등이 존재합니다. 그 앞에 분명히 가보면은 묘지 관리하는 데가 있겠죠. 그 묘지 관리동 하는 그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자 대로 따로이 분류한다. 해서 자,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용지 관련해서 앞에서 자,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과 관련한 부분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체육용지 뭐가 포함돼? 종합운동장 뭐 그런 게 있다고 치고요. 지금 체육용지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다가 저희다가 카누를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다? 바로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에 따라서 운동 체육용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자,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등을 가리켜서 유원지라고 부르게 되죠. 뒤에 동물원, 식물원도 유원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과천 서울랜드 동물원 있거든요. 거기에 지목
이제 공부를 떼어보게 되면 유원지라고 표시가 될 테고, 유원지 얘기할 때는 항상 기억하실 것이, 자, 유원지는 원으로 지적도 임야도에 표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요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유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 유로 표시를 하게 된다 해서 활용도 낮은 토지의 예시를 몇 개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관련 토지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이렇게 분류합니다. 먼저 지목대라고 하는 것. 지목대하면 앞에서 공부했던 것, 과수원이라든가 목장용지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묘지 관리동도 지목대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대. 28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공장자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얘는 지목대가 아니라 공장용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소위 대가 아니라 바로 공장용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 28회 때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회 때 답이 돼서 간간히 구성되는 게 창고용지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 창고용지는요, 자, 키워드가 보관이라고 하는 것.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안 돼서 창고용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목의 종류 28개를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아서 진짜 힘든 부분, 시험에 심지어 2문제까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도 막상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지목에 관한 주제에서, 자, 바로 창고용지라고 하는 것은 보관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용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 건물 등이 있는 토지, 운동장 부지 이런 것들을 학교용지.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거,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비교해서 묘지 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된 토지는 지목 묘지로 해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용지, 교회, 사찰 등의 부지, 성당 등의 부지를 가리켜서 종교용지. 근데 이 세 개는 자, 학교용지와 그 다음에 공원과 종교용지는 사적지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14회 때 한번 나왔었고요. 요 근래도 지문에 구성이 되고 있는 게 사적지에 관한 부분, 유적 등이 있는 토지, 문화재가 있는 토지, 당연히 그 필지에 대해서 지목을 설정할 때는, 결정할 때는 사적지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은 지금 학교용지, 공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종교용지 안에 유적이나 문화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만 떼내서 따로이 뭐라고 사적지라고 지목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에 문화재가 하나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고려대학교는 전부가 뭐가 되고 그냥 학교 용지가 되는 것이지, 그걸 따로이 문화재 부분, 토지를 분할해서 사적지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공원. 자, 서울의 종로 탑골공원이라는 데를 가게 되면 무슨 문화재 탑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탑골공원 전체가 그냥 뭐로 분류하는 것이지, 공원으로 분류하는 것이지, 그 탑 있는 부분만 오려내서 따로이 지번을 부여하고 사적지라고 자, 이렇게 지목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명동 성당에 또 대형 교회 중에 어디에 문화재 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이제 법주사 무량수전, 뭐 법주사 무량수전인지 모르겠지만 뭐 법주사 대웅전 또는 불국사 다보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럼 불국사는 다 종교용지이지 거기다가 다보탑만 딱 필지 분할해서 이 부분은 사적지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만약에 문화재, 유적 등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사적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것도 주요 이슈. 그래서 하여튼 이 파트를 갈 때는 전반적으로 문제 구성이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요 출제 포인트를 삼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목은 절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지목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토기획법 할 때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문장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관련 토지라고 묶어봤어요. 그래서 도로라고 하는 거, 자, 관계 법령에 따라서 도로로 개설된 토지라든가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도 지목 도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닌 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키워드는 통로죠.
통로는 지목 도로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아파트 단지, 우리 등기법을 보다 보면 지목대라고 보통 표시가 되게 됩니다. 구분 건물의 등기기록 아파트 경우를 보게 되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바로 지목대라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에 통로가 있거든요. 자동차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따로이 토지 분할을 해서 지목도로라고 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통로는 도로가 될 수 없다. 중요 쟁점. 또 공장이라고 하는 대형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자동차 다닐 수 있게 아스팔트 포장한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도로라고 지번을 부여하고 도로라고 지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주차장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역시 아닌 거. 요즘엔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노상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내 나다니다 보면요.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로에다 선 그어놓고 돈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이 주차 구획선 그어놓은 땅을 가리켜서 지목 주차장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지목 도로가 될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요 근래 이제 독일에서 수입되는 차 중에 뭐 환경 관련 규제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평택인가 거기다가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차를 쌓아뒀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량을 야외 전시장이라든가 또는 물류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땅, 이 땅의 지목을 따로이 뭐라고 바로 주차장이라고 분류하지 않는다. 요즘에 잘 내지 않는 주제가 되겠고요. 자, 주유소용지 앞에서 통로는 도로가 될 수 없다.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공장용지가 되겠죠. 그 안에는 통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통로를 따로이 토지 분할을 해서 지목 도로라고 하지 않듯이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공장이 있고요. 완성되게 되면 기름 넣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름 넣는 공간을 가리켜서 주유소라고 따로이 지목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로이 토지 분할을 하지 않는다. 그냥 퉁쳐가지고 공장 용지 안에는 통로도 있을 것이고 공장 용지 안에는 기름을 넣는 것도 있지만은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묶어서 공장 용지로 정의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도 용지, 역사 부지 이렇게 가져해서 철도용지, 역사부지에서 자, 우리 서울역 같은 데를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위에 대형 백화점 등 같은 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선로 위에 이런 것들 따로이 지목대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냥 철도용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디를 생각하면 좋냐면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어서 1호선, 국철 등 지하로 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수원 내려가고 서울에서 인천 갈 때 바로 지상으로 지하차 그 전철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역사가 선로 위에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철도 용지를 하지 않고 각각을 지목을 대라고 하게 되면 되게 웃겨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부지 등은 그 위에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좋겠고 철도 용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정도가 교통 관련한 주제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물 관련해서 지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방이라고 하는 것들, 하천하면 꼭 기억할 게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목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표시할 때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바로 이름절을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천원차장이라고 해서 하천은 천으로 표시하게 된다. 유원전은 원으로 표시하게 된다. 주차장은 차로 표기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사실 물 관련 토지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세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통계적으로 많은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는 국어라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이런 표현 넣어놓고 제방이다. 또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에서 하천이다. 이런 식으로 트릭들을 쓰게 됩니다.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유지다. 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라고 하는 것은 지목 국어로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뼈대를 잡아줘야겠고요. 제방은 별 문제 안 되죠.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에서 조수 간만의 차 이것 때문에
어떤 제방을 설치하면 이 문제 토지를 지목 제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큰 문제 없고요. 하천, 이게 이제 함정 빠지는 거죠. 자연의 요소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토지의 지목을 우리는 하천이라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바로 비교할 것이 자연의 요소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 소규모 수로 부지, 요건 뭐가 된다? 국어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자연의 요소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토지 내버리면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오니까 항상 소규모 수로 부지라고 하는 거, 국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하천점에서 틀리게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자, 요건 우리 재배용 토지인, 답이라는 개념과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를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이걸 답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지목 답으로 정의합니다. 이에 비해서 연, 왕골 등에 자생하는 토지,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는 유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앞에서 우리 유원제는 원으로 표기한다. 유지는 유로 표기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별 내용이 없는데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등을 위한 부지라는 것을 양어장이라고 해서 육상,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다는 바다고 그냥 바다에 대응하는 개념을 육상, 육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 물고기를 키우기 위한 토지, 지목을 양어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 어렵다기보다는 좀 낯설어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용지부터 먼저 볼까요? 자, 28일땐가 답이 됐던 주제가 수도용지, 물을 정수 등을 하기 위한 토지를 가리켜서 수도용지라 부릅니다. 양어장은 육상의 어류 등을 이렇게 키우는 토지를 가리켜서 양어장, 그 다음에 물을 정수 등을, 배수 등을 하기 위한 토지를 가리켜서 수도용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출제 이슈, 광천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천지는 온수, 석유류 등이 튀어나오는 토지를 가리켜서 광천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온 이슈는 이 온수, 석유류 등을 운송한 부지라고 하는 것은 광천지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송유관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여천공단이라든가 또 저쪽에 울산공단 이런 지역에서 정유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유소에서요, 기름을 정제해서 수도권으로 올려 보내게 될 텐데 그 차로 다 옮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송유관을 통해서 옮기게. 사우디만 송유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송유관이 있습니다. 가끔 신문 보도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 보도되는 걸 보게 되면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는 게 그쪽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송유관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송유관 위치 옆에다가 주유소 이런 것들을 하나 사드립니다. 그래서 땅으로 구멍 파가지고 그 기름을 빼먹다가 걸리게 된 케이스, 이게 이름하여 문제가 송유관에 관한 부분이 될 텐데, 이 송유관 부지를 만약 대략 지목을 광천지라고 만약 표시하게 되면 전 국민이 빨대 꽂아서 기름 빼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 훔쳐가라고 아주 광고를 하는 꼴이죠. 그래서 지금 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부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뭐가 아니다. 27회 때 출제되는 포인트인데 광천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물 관련 토지 보셨고요. 그래서 이 지목 파트는 계속해서 단순하게 반복, 특히 예외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목에 관한 주제 보시고 다음 주로 계속 이어서 나머지 쟁점들 확인하겠습니다.